안녕하세요, 월간노트입니다. 저번 주말 이후 두 번째 월간노트 위클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루어질 내용들은 첫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있는 회사들 중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오르고 내린 회사들 탑 8을 나눠드리고 그 중에 탑 3의 회사를 소개해드리며 왜 떡상과 떡락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포맷으로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 중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오르고 내린 회사들 탑 8 그리고 탑 3 회사를 소개해드리며 오르고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Insiders Scoop and Dump, 부제로는 내부자 거래로 한 주 동안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 멤버, 소위 내부자 뿐만 아니라 대주주, 정치인 및 기타 저명 인사들의 주식 거래를 알아보고 누가 무엇을 샀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투자공사 팔란티어 경영진, 소너스 회장, 미국 부대통령이었던 엘 고어의 제너레이션 인베스트먼트 회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은 베런스의 에드린의 기사를 토대로 정보를 모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회사 주식 분할을 발표한 회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페인트 회사로 벤저민 무어와 경쟁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셔린 윌리엄스 회사가 3대1 주식 분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기준 주당 가격이 얼마이며 레코드 데이트 언제인지, 페이먼트 데이트 언제인지 알아보겠으며 10년 넘은 이 페인트 회사가 언제 또 주식 분할을 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있는 회사들 중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오른 회사들 탑 8입니다. 이 중에 탑 3에 있는 회사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최근에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였죠. 또 이상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다시 150.7%가 올랐네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에서 채널 비디오 게임, 가전제품 및 수제품 소매 업체인데요. 이렇게 또 미친 듯이 오른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아마 또 다시 한번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채팅방에서 게임스톱을 공략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데 올라타시지 말길 바랍니다. 월간노트 시청자분들은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시고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Fisker이라는 회사인데요. 58.4%가 올랐습니다. 최근 스펙을 통해 상장된 전기 자동차 및 모빌리티 솔루션을 설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새로운 Fisker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Foxconn Technology라는 회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한 후 주가는 40% 상승이 됐죠. 이 Foxconn은 최근에 애플 EV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또한 중국 EV 회사인 Electrical Vehicle 회사인 바이튼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Frank International이라는 석유 및 가스 쪽 회사입니다. 이번 주에 42.5%가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2020년 4분기에 좋은 실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입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있는 회사들 중 이번 한 주 동안 떡락한 회사들 탑 8입니다. 이 중에 탑 3에 있는 회사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OLS라는 회사인데요. 57.7%나 빠졌습니다. 저번 주 NYSE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식 탑 2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중국에 설립된 블록체인 및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딱히 안 좋은 뉴스는 없었는데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촨성의 클라우드 크립토 마이닝 센터라는 것을 건설 착수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비트코인 마켓의 그 내려감에 따라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두 번째는 필리핀 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중국가 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통신 솔루션을 제공, 베이징의 2012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번 주에 43.5%가 빠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못 찾겠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는 2월 9일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된 후 거진 300%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아마도 IPO 기대 이후 투자금이 빠진 듯 합니다. 세 번째는 NLS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1986년도에 설립된 피트니스 솔루션 회사입니다. 37.7%나 빠진 이유는 2월 20일장이 마감된 후에 공개된 회사의 실적이 이유입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80% 이상이 증가됐지만 애널리스트 예상은 미스된 주가 가격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750% 이상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들어온 듯 합니다.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 중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오른 회사들 탑 8입니다. 이 중에 탑 3에 있는 회사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AND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 주 동안 157%나 올랐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위치하고 있는 임상 단계 바이오 제약 회사인데요. 이유는 최근 세계적인 제약 거대 기업인 머크가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 두 회사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머크는 인수를 위해 주당 $60를 현금으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요일 펜디언의 종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펍매틱이라는 회사입니다. 38.7%가 올랐습니다.
2006년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프로그래밍 방식 광고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1분기 실적 업데이트를 발표한 후에 수요일에 급등했습니다. 12월에 IPO한 회사이기도 하고 매출은 전년 대비 64%가 증가되고 5,6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순이익은 2019년 4분기에 비해 356%나 증가한 1,880만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는 AMC 네트워크라는 회사인데요. 1980년도 뉴욕에 설립된 2,100여 명의 직원을 둔 회사이며 다양한 케이블 TV 브랜드를 소유하고 운영하며 미국 및 국제적으로 유통업체 및 광고주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주에 30.5% 올랐습니다. 이유는 환상적인 4분기 실적 보고서에 이어 금요일 오전 27.2%가 상승이 됐고요. 수익이 주당 2.72불로 61%가 증가가 됐고요. 평균 월스트리트 회사는 주당 수익을 52전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 중 이번 한 주 동안 떡락한 회사들 탑 8입니다. 이 중에 탑 3에 있는 회사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빅스라는 조지아주에 1976년에 설립된 8천여 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주에 52%나 빠졌네요. 미국 및 국제적으로 보험, 금융, 의료 및 전자학습 산업의 주문형 소프트웨어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반토막난 이유는 주주 집단 소송이 이유입니다. 에빅스의 그 인디펜던트 어디터인 RSM이 이 회사의 기프트카드 사업 관련해서 적절한 감사를 위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반복적으로 매니지먼트에 요구를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OTIC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46%나 빠졌네요. 2008년도 샌디에고에 설립된 56명의 직원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회사로 미국에서 신경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선천성 난청을 위한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회사입니다. 이유는 회사가 메니에르병, 현기증에 관한 병의 치료에 대한 3상 임상 실험이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는 CAN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38.8%나 빠졌네요. 비트코인에 관련된 중국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SOS라는 회사와 비슷하게 전반적인 비트코인 마켓의 저조한 퍼포먼스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인터넷상에 없습니다. 이번 주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21일에 발표된 한국투자공사의 포지션입니다. 202억 달러를 관리하는 한국 국부 펀드죠. 2020년 4분기에 니오, 테슬라, 인텔의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렉트리컬 비에클 쪽에 투자를 많이 했네요. 인텔은 좀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이고는 있으나 EV 자동차에 들어갈 칩의 공급에 부족하다고 기사를 읽었었는데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포지션을 엄청 줄였는데 한국투자공사가 판 이후에 11.3%가 상승했습니다. 2월 26일 발표된 뉴스입니다. 팔런티어 경영진이 락업 피리어드 만료된 후 보유 지분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3명의 경영진은 1,85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공시했으며 제너럴 카운슬인 매튜 롱, Chief Legal and Business Affairs Officer인 라이언 테일러, Chief Financial Officer인 데이비드 글레이저, Chief Operating Officer인 CM Sanker, Co-Founder인 스티븐 코헨 전부 자기의 보유 주식을 엄청 팔았습니다. 전반적인 마켓의 저조함도 있었지만 경영진의 매도에 의해 팔런티어 주식 가격이 현재 24불까지 많이 내려간 듯합니다. 2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소너스라는 무선 스피커 제조업체의 회장이 2월 19일에 자사 주식을 53,666개 주를 평균 37불 55에 2밀리언 어치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2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2020년 4분기에 미국 부대통령이었던 엘 고어의 투자회사인 제너레이션 인베스트먼트가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에코팍스의 회사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4분기에 앱티브라는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를 3분의 4 정도 손절을 했는데 손절 이후 현재까지 15%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차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월가노트가 인스타그램 어카운트에 업데이트한 유명한 펀드 회사들의 2020년 4분기 포트폴리오입니다. Fair Home,
Sound Shore Fund, Meridian Fund입니다. 이 세 펀드는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펀드입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인스타그램에 올렸으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달 주식 분할 예정인 회사입니다. Sherwin Williams라고 1866년도에 설립된 페인트 업계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인데요. 현재 주당 가격이 680불인데 3월 23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하나당 3개로 분할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날짜는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관해서 분할이 되니 주식 분할의 혜택을 받고 싶으시면 그 전에 매수하시는 게 안전할 듯 합니다. 예전에는 3번 정도 2대1로 분할이 되었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회사가 처음 상장했을 때 100주를 샀다면 지금은 4개의 분할에 힘입어 2400주를 보유하게 되는 거네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도 건승하십시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